자, 이번 시간에는요, 운동선상과 재활의 기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음, 이 운동선상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고 검사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진단을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재활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기록이라는 것에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록을 어떻게 하느냐, 그 과정을 배우는 챕터입니다. 자, 먼저 이 의학 용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운동선상 재활, 운동선상 검사, 그리고 임상 진단, 뭐 이러한 내용들을 다룰 때 무조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의학 용어죠. 이 메디컬 터미널로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라 이 의학적인 부분 분야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용어들을 일컫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드라마나 의학 드라마나 아니면 뭐 의학 영화 같은 것을 볼 때 뭐 다양하게 이제 이러한 의학 용어들이 엄청 막 나오잖아요. 뭐 그럴 때 이제 보통 이 친절한 매체에서는 밑에 자막으로 좀 보여주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번 챕터를 잘 들으신다면 이 메디컬 터미널로지 의학 용어들을 어느 정도 기본 개념들을 배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이 의학 용어는요, 라틴어와 그리스어에서 이제 기원하였어요. 그래서 현존하는 의학 용어들의 대부분이 한 75% 정도가 라틴어와 그리스어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현대 의학 용어는 이 인명 중심이거나 이 발견 국가의 언어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인명 중심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 이름,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이거나 혹은 무언가를 연구한 사람이거나 혹은 무언가를 이제 밝혀낸 이 그 연구자들의 이름으로 뭐그 연구 성과들을 이제 기리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과학 용어는 또 인명 중심이거나 또는 그 연구자에 속한 국가의 언어 위주로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 신용어와 이제 구용어 두 가지를 또 쓰고 있고요. 또 영어, 또 어근 등의 이제 표기법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의학 용어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접두사와 어근 그리고 전미사를 이해하면 쉬운데요. 자, 어근이라고 하는 말의 뿌리가 있는 해부학적 명칭을 기준으로 하여 이것에 대한 위치, 방향 또는 시간 등의 상태가 아니라 위치, 방향, 시간 등을 나타내는 이 접두사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어근에 보통 뒤에 붙는 꼬리 밑자죠. 이건 머리 두자고요. 그래서 전미사는 어근의 질환이나 상태나 명칭 등을 보통 표현하곤 하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뒤쪽으로 가면서 제가 예시를 들어가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아주 기본적으로 간단한 몇 가지 신용어, 구용어, 영어, 어근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우리가 이제 운동손상학 개념에서 봤을 때 매우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개념들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근육은 한글로 근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자로는 근이라고 표현을 하고 영어로는 muscle이죠. muscle. 근데 이제 이 muscle에 대한 어근은 마이 또는 마이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근육, 근, muscle, 마이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뼈는 한자로 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영어로는 bone인데 어근으로는 뭐 오스테오라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갈비뼈는 갈비가 한자로 늑이에요. 늑, 갈비, 늑 해서 갈비뼈는 늑골이 되고요. 늑골은
도로를 영어로 하면 립인데 이 립에 대한 또 어근은 코스토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표에 있는 것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히 관절은 한자로도 관절이고 영어로는 joint인데 어근으로는 또 아스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이제 의학 용어 중에 아스로스코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관절이라는 어근에다가 스코프라는 또 명사를 붙인 거예요. 스코프가 뭐예요? 이 스코프는 만원경, 그죠? 만원경 요걸 말하는데 관절에 보는 만원경이다. 그건 관절경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관절경이 뭐예요? 관절에 구멍 뚫어서 조그만 내시경 같은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관절 속 안의 상태를 살펴보는 그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아스로스코프 하면 관절경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힘줄은 건입니다. 건, 힘줄, 건. 자, 이거는 텐던인데 어근은 또 텐더 비슷하네요.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신경 이것도 다행히 비슷하네요. 똑같은데 nerve, neuro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심장은 또는 심으로 표현을 하고요. heart, 근데 어근으로는 cardio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헬스장에 가면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존을 뭐라고 부르죠? 유산소 운동이니까 뭐 에어로빅 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우리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카디오 존. 들어보신 적 있죠? 그렇죠? 그래서 카디오 존 하면 심장을 단련하는 존이다. 헬스장에, 피트니스 센터에 그 유산소 운동하는 곳이구나. 그게 여기 심장, 카디오라는 어근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 정도의 아주 몇 가지 기본적인 의학 용어들을 좀 살펴봤고요. 자, 의학 용어가 결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머슬과 스켈레톤을 결합을 시킬 때는 머슬 앤드 스켈레톤, 근육 그리고 골격 뭐 이렇게 보는데 가운데 알파벳 O를 붙입니다. 그래서 머스큘로 스켈레톤 하면 그게 근골격 되는 거예요. 거기에 형용사격인 AL을 붙이고요. 시스템을 하면 근골격 계통 이렇게 되는 거죠. 머스큘로 스켈레톤 시스템 하면 근골격계 이런 식으로 완전 생뚱맞은 단어가 나왔지만은 사실 쪽에서 보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들인 경우가 있어요. 자, 컴바인이라는 복합에 하이퍼, 리피드, 에미아 세 개의 단어를 합쳤습니다. 자, 볼까요? 하이퍼, 리피드, 에미아. 자, 요걸 보면은 이 리피드라는 어근에 접두사로 하이퍼가 붙고요. 전미사로 에미아가 붙었어요. 자, 리피드는 지질을 뜻합니다. 지질. 지방질. 그걸 뜻하고요. 이 지방질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이퍼. 뭔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지방이 많네. 지질이 많네. 근데 어디에? 에미아에. 에미아는 혈액 속입니다. 혈증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 뭐가 될까요? 높다. 고. 지질. 지. 에미아. 혈액 속에. 혈증. 고지혈증. 근데 앞에 컴바인이 또 붙였어요. 그러면 복합고지혈증.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컴바인드 하이퍼리피데미아 하면 뭐야 이 단어는 생전 처음 보는 단어인데 사실 하이퍼리피데미아를 쪼개서 보면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아니었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이 접두사와 접미사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우선은 접두사는요 보통 수량을 뜻합니다. 수량.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10까지 이 숫자를 뜻하는 영어로는 뭐 none, 1, 2, 3, 4, 5, 6, 7, 8, 9, 10이 되겠고요. 자, 여기를 라틴어식으로 표현을 하면 널리, 유니, 바이, 트라이,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옥타, 너나, 데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뭐 이런 거 있어요. 자, 이거를 하나로 갖다 붙여볼까요? 뭐 유니래터럴인데 좀 우리가 쉬운 단어로 보자면 우리 기차가 레일 하나에 기차가 이제 움직이는 기차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뭐라고 하죠? 모노레일이라고 하죠. 모노레일. 줄이 하나인데 철로가 하나인데 거기에 기차가 하나가 전철이 움직입니다. 모노레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 바이셉스. 이거 뭐야 바이셉스. 자, brachial biceps 하면 상완 이두근 바이셉스 브라키 또는 뭐 브라키얼 바이셉스 표현을 합니다. 여기 상완이라는 말을 브라키를 빼버릴게요. 그러면 바이셉스가 됩니다. 이 셉스는 또 근육을 뜻하는 어근이거든요. 자, 근데 거기에 바이가 붙었어요. 바이. 그러면 숫자 2개 바이셉스. 그럼 3두근은 뭐겠어요? 트라이셉스. 4두근은요? 4두근은 쿼드리셉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근육이에요. 2두근, 3두근, 4두근 이런 거. 그래서 바이셉스, 트라이셉스, 쿼드리셉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어근을 알면 그 어근에 숫자가 붙으니까 무슨 뜻인지 대충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숫자를 뜻하는 이 라틴어들을 0부터 10까지를 다 우선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숫자를 뜻하는 수량에 관한 접두사가요. 굳이 숫자만 있진 않아요. 절반, 많은, 뭐 적은, 아니면 또 상방에, 또 하방에, 또 과잉된, 혹은 부족한, 또 작은, 큰, 거대한, 또 엄청 과도한,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이러한 용어들이에요. 이제 세미, 헤미, 뭐 우리 이런 거 있죠. 우리 근육으로 따지면 뭐가 있을까요? 세미 텐디노서스, 세미 멤브라노서스 하면은 반 건양근, 반 막양근 뭐 이런 근육들이 나오게 되겠죠. 판 또는 뭐 폴리 또는 뭐 오리그, 뭐 하이퍼, 하이포. 자, 이거 발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이퍼냐, 하이포냐. 자, 마이크로, 매크로, 메가 혹은 울트라. 뭐 이런 식으로도 이 수량에 관련된 접두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 자, 아까 0부터 10까지 그리고 또 여기 세미부터 울트라까지 이 정도의 몇 가지 접두사들은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미사를 한번 볼까요? 접미사. 접두사는 어근에 이제 숫자를 부여하는 개념이라면 이 접미사는요, 이 어근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접미사가 몇 개 없어요. 제가 몇 개만 가져왔는데, 왜냐면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운동손상 지혈에서 대부분 쓰이는 접미사들이어서 그렇습니다. ITIS, 염증, 에미아, 혈증 아까 배웠었죠. 자, 이데마, 부족, 키네시아, 운동, 패스, 질병. 자, 이 접미사들을 보면요, 아스로에다가 ITIS를 붙였어요. ITIS를 붙이면 염증이죠, 염증. 자, 그러면 염증인데 무엇의 염증이냐? 이 아스로라는 이 어근에 염증이 있는 상태다. 아스라이티스. 자, 그럼 아스로가 뭐였죠? 자, 앞쪽에 어근에서 배웠습니다. 기억을 해보시면. 네, 맞아요. 관절이죠, 관절. 관절에 염증이 있네? 아스라이티스. 관절염. 아스라이티스라는 이 의학 용어가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카디오마요라고 나왔어요. 카디오마요 하면 뭐예요? 카디오는 뭐였습니까? 심장이었죠, 심장. 자, 마요는 근육이었습니다. 그러면 심장 근육이네, 심장근. 근데 거기에 패스라는 접미사가 붙었습니다. 질병. 그러면 심장 근육에 관련된 질병이구나. 심장근병. 뭐 이런 식으로 이러한 이 의학 용어들이 쪽에서 보면은 다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몇 가지 ITIS, 에미아, 이데마, 키네시아, 패스 뭐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보면 되는데, 하이포키네시아 하면 운동 감소증인데 여기 앞에 하이포 대신에 디스 하면은 이상증이 돼요. 그러면 스캐플라 디스키네시아 하면 뭘까요? 스캐플라는 견갑골. 근데 디스키네시아 하면 견갑골의 기능 운동 이상증이 되겠죠. 견갑골의 운동 이상증, 스캐플라 디스키네시아. 이러한 실제적인 의학 명칭들, 뭐 질환 명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러한 몇 가지 접미사들만 알아도요, 그 어근을 알고 하면은 충분히 이 질환의 이름들을 또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질환 명칭 명명할 때 이 전미사들을 많이 써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아킬레스 텐던에 ITIS를 붙여요. 그러면 아킬레스 텐던에다가 ITIS 붙이니까 텐디나이티스 하면 아킬레스 건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질환이잖아요. 아킬레스 건염. 그럼 아킬레스 건염은 의학 용어로 뭐야? 그러면 염증이니까 뒤에 ITIS를 붙이면 되겠구나. 아킬레스 텐던 ITS, 아킬레스 텐디나이티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어근, 접두사, 전미사들을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기본적인 이 제너럴한 이 메디컬 터미놀로지들도 좀 숙지를 해둬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orthopedic surgery 하면 OS 정형외과, fracture fx 점. 자, 여기 x 점 나오면 뒷말을 그냥 줄였다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약어로도 많이 씁니다. 자, 의학 용어는 이래서 어려워요. 약어가 나오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fracture 골절, dislocation 탈구, subluxation 탈구, 트라우마 외상, deficiency 결핍 부족. 자, 이런 거 어떤 때 쓰냐? leg length deficiency 하면 다리 길이 결핍. 한쪽 다리가 짧은 사람들 뭐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할 때 leg length deficiency 약어로 LLD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거죠. 앞글자만 대문자로 따가지고 LLD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파이즈는 단계고요. instability 불안정성, history 과거력. 자, rupture 하면은 파열이고 tear 손상 뭐 이럴 수도 있어요. anterior cruciate ligament tear 그러면 anterior cruciate ligament ACL은 전방 십자인대입니다. 전방 십자인대 손상 tear 뭐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고요. 뭐 sprain, strain. 자, 요거는 두 가지가 나왔어요. 자, 한국어로는 둘 다 염좌입니다. 근데 sprain은 인대의 염좌를 말하고요. 발목 뺐을 때. strain은 근육의 염좌, 근육 좌상 입었을 때 그걸 말합니다. 자, impingement 충돌, adhesion 접착, 유착, acute, chronic 급성과 만성, 자, degeneration 퇴행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일반적 의학 용어들도 숙지를 해둬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 의학적 용어 안에 또 해부학 용어들이 포함이 될 것인데요. 이 해부학 용어라고 한다면 우리가 뼈나 근육의 명칭들을 보통 일컫겠죠. 자, 이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마치 이제 국어 배울 때 가나다라 마바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뭐 이런 거 배우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해부학 용어가 이제 보통 세 가지 형태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신용어, 구용어, 원어. 그래서 신용어는 순우리말입니다. 앞 정강근, 정강이뼈의 앞에 있는 근육이다. 앞정강근. 한자로 하면 뭘까요? 구용어예요. 전, 경골, 근. 자, 신용어랑 구용어는 이제 많이 매칭이 잘 되니까 쉽게 외우실 수 있겠고요. 자, 영어로 해도 어렵지 않아요. tibialis, 경골, anterior, 앞, 자, muscle, 근육. 그래서 tibialis anterior muscle 하면 정경골근. 자, 그럼 후경골근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벌써 답을 말했네요. 뒤 정강근을 이제 신용어로 보고요. 그러면 뒤 정강근을 한자어로 구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후경골 근육, 후경골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영어로 하면 tibialis posterior muscle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신용어, 구용어가 이렇게 표현을 하냐?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요, 저도 과거에 이 해부학 용어를 처음 배울 때 신용어가 없었어요. 이게 아마 2006년인가 2007년에 개정된 걸로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너무 한자어에 많이 쓴다. 순우리말로 좀 표현을 해가지고 신용어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 현장에서도 이 한자어를 좀 많이 쓰는 경향들은 좀 있는데 보통 이제 국가 시험이나 이런 이제 국가 시험이나 뭐 이런 시험에는 뭐 한자어보다는 신용어를 좀 위주로 많이 쓰려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현장에서는 영어로 보통 말 많이 하고요. 진짜 의학적인 임상 파트에서 영어로 말을 많이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제 해외하고도 많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영어로 많이 말을 하고 또 약어로 많이 씁니다. 약어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경 걸고는 그냥 약어로 그냥 TA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어, 전혀 이걸 모른다라면 이게 TA가 뭐야? 어디서 나온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또 TA는 또 다른 말로 하면 트래픽 액시던트에서 교통사고를 또 TA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약어들이 조금 사용되어지는 개념들이 좀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용어들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이 용어들을 기반하여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기록을 좀 할 줄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스포츠학적 손상평가의 기본은요, 바로 문진과 상담, 그리고 관찰, 촉진, 검사 등을 실시하여서 이것을 약어로 HOPS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History, Observation, Palpation, Special Test 등을 기반으로 해서 손상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히스토리는 과거 병력의 특징, 통증 특징, 만성인지 급성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적는 거예요. observation은 이제 관찰하는 겁니다. 표정이나 감도나 부정렬, 붓기, 변색, 움직임 등을 이제 관찰해서 보는 거죠. 우리가 관찰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보는 거죠. palpation은 직접 만져보는 거예요. 촉진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나 관절, 뼈, 뭐 연부 조직 등에 대한 부분 등을 직접 만져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과거력을 체크하고 보고 만지는 것만으로 안 돼서 이제 스페셜 테스트, 이학적 검사 등을 좀 실시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ROM 평가도 하고 신경학적 평가도 하고 근력 평가도 하고 이학적 평가도 한다라는 거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홉스의 H, 히스토리입니다. 자, 손상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에요. What happened? Most important part.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는 것이고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정답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으로요. 마치 20고개처럼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자, 20고개 게임 옛날에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유의미한 답변들이 잘 나오기도 하고, 질문을 좀 잘 멍청하게 한다면, 바보처럼 한다면 정답과 멀어질 수도 있겠죠. 자, 어떤 질문들을 하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질문합니다. 자, 과거의 병력, 부상 당시의 상황, 뭐 부상의 정확한 부위 및 통증의 특징. 자, 반대쪽 같은 부위의 부상 혹은 관련 부상의 여부. 자, 인적 관절의 상태, 만성인지 급성인지. 자, 만성은 보통 6개월 이상을 말하고요. 급성은 3개월 이하를 말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를 보통 아급성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뭐 요새 뭐 3개월 이상을 그냥 아급성이라고 안 하고 만성으로 간주하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휴식일 때 또는 뭐 잘 때 뭐 통증의 여부도만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진 등을 통해서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치프 컴플레인, 주로 호소하는 증세들이 어떠한지 우리가 이제 진단을 내릴 때 보통 필요한 개념들입니다. 자, 어느 정도 잘 물어봤으면 또 관찰을 해야겠죠. observation, 관찰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부분이에요. Can be done before history. Can tell me many signs. 그래서 많은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문제나 이상이 생긴 부분을 관찰하는 파트인데요. 뭐 hotness, redness, swelling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발열이거나 발적이거나 혹은 부종이거나 열이 나는지 빨갛게 부어 오르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expression이나 face 좀 그 사람의 이제 표정도 좀 관찰할 수 있고요. deformity, alignment 이제 변형된 다친 부위가 어떻게 변형됐는지 아니면 정렬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관절 탈구 디스로케이션 된 탈구 손상의 경우는 육안으로 관절에 변형된 부분들이 정렬에 안 맞는 부분들이 딱 확연하게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뭐 무브먼트 움직임도 볼 수 있고요. 칸추전 멍 타박상이 있는지도 볼 수 있고요. 스냅핑 팝핑 소리가 나는 것도 조금 관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눈으로만 보지만 우리가 그냥 관찰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눈으로 보는 것 그 이상의 observation 관찰하는 부분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관찰을 했다라면 이제 직접 만져보고 좀 느껴야겠죠. Specific area where the pain. 그래서 부상 부위를 통증 있는 부위를 조금 관찰하는 겁니다. 만져보는 거예요. 촉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근데 이럴 때는요, 또 그냥 무작정 만지는 것이 아니라 해부학적 지식과 이 촉진법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로 하고요. 또 이 관찰할 때 세부적인 또 평가가 필요합니다. 보니 팔페이션, 뼈를 만지기도 하고 또 소프트 티슈 팔페이션, 이 연부 조직을 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이 해부학적 지식에 여기에 뭐가 있어서 어느 정도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그게 좀 어떻게 다른지 만져보면서 느끼는 거죠. 자, 이렇게 문진을 하고요. 그리고 관찰을 하고요. 그리고 살펴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검사를 해봅니다. 자, 바로 스페셜 테스트입니다. 자, 이학적 검사를 하는데요. 뭐 머슬이나 조인트, 리가먼트, 근육, 관절, 인대 등을 이제 검사하는 특별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손상에 대한 이 특이적인 검사고요. 이 검사자의 숙련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략 이학적 검사들이 뭐 50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학적 검사들 뭐 중요한 걸로만 좀만 따지자면 뭐 우리가 운동선상 파트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 대략 한 200개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은데 좀 많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본 과목에서 이 뒤쪽에 다른 챕터에서 이 이학적 검사들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 관절별로 진짜 중요한 몇 가지 테스트들만 조금 간추려서 보게 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학적 검사는요 보통 이제 요 안에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가동범위 평가 검사나 뭐 도수 근력 검사, 신경학적 검사, 관절 안정성 검사, 손상 검사 등을 이제 다 내포하고 있는데요. 뭐 액티브 ROM을 보거나 패시브 ROM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관절의 끝범위에서의 엔드필 이게 뼈와 뼈가 관절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뭐 관절낭에 의해서나 혹은 다른 연부 조직에 의해서 이 ROM이 제한되는 경우는 엔드필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머슬 매뉴얼 테스트라 그래서 이제 도수 근력 검사도 있고요. 뭐 더마톰, 마이어톰, 뭐 리플렉스에서 신경학적 검사들도 좀 있고요. 아니면 조인트 스테빌리티에서 관절 안정성 검사도 있고요. 뭐 인저리드 테스트에서 뭐 손상 검사, 보통 손상 검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스페셜 테스트 등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토리, observation, palpation, 스페셜 테스트 등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기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록. 자, 스포츠 의학적 손상 평가의 이제 기록입니다. 자, 홉스를 통해서 물어보고 관찰하고 만져보고 테스트를 했다라면 검사를 했다라면 이걸 이제 잘 기록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배웠던 의학 용어를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자, subjective, objective, assessment, plan 요 순서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OAP, SOAP 네, 홉스를 기반으로 물어봤다면 SOAP를 기반으로 기록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브젝티브는 주관적인 정보입니다. 이제 서브젝티브가 주관, 오브젝티브가 객관이잖아요. 그래서 주관적인 정보, 대상자가 말하는 거죠. 우리 클라이언트, 우리 고객들이 환자들이 말하는 것, 뭐 목표나 취미, 가족, 직업, 감정, 태도 등을 다 내포하고 있고요. 우리가 물어봐서 그 사람이 조금 주관적으로 느꼈던 이런 정보들, 뭐 과거력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서브젝티브 안에 들어갈 것이고. 자, 오브젝티브는 객관적인 정보입니다. 내가 찾는 것, 수행 움직임, 양과 범위, 힘, 협응, 뭐 기능 등에 대해서
우리가 뭐 홉스에서는 뭐 관찰하고 만져보고 테스트했던 것들이 아마 여기에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자, 어세스먼트는 분석 평가예요. ROM, 이학적 검사, 그리고 이 S랑 O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평가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평가까지 다 됐다라면 이제 단기 및 장기 계획을 세워야겠죠. 플랜. 그래서 방법이나 운동에 대한 재활 운동에 대한 방법이나 기간이나 횟수나 뭐 이런 것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까요? 자, 서브젝티브입니다. 자, 히스토리, 주관적 정보 등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주로 이 대상자의 현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고객 혹은 고객의 이제 보호자나 뭐 주변인으로부터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얻는 과정인데요. 이제 디아그노시스, 진단, 주로 호소하는 증세, 치프 컴플레인, 병력, 패스트 히스토리, 뭐 프레젠트 일리스, 아니면 과거력 또는 가족력, 히스토리, 패밀리 히스토리 이런 거. 자, 고객의 목표, 골, 감정이나 태도, 생활 양식, 오큐페이션 직업이죠. 허비, 취미 혹은 운동 경력, 엑서사이즈 히스토리 등을 다 이 히스토리 주관적 정보에 포함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주관적 정보들을 기록을 하고요. 오브젝티브로 넘어갑니다. observation, palpation, special test. 자, 이런 객관적 정보들이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움직임의 질은 어떠한지, 양은 어떠한지, 힘은 어떠한지, 범위는 어떠한지 등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의식의 상태나 인지 기능 또는 이제 관절 가동 범위, 자세의 정렬, 근력, 근긴장도, 뭐 머슬톤, 마이오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자, 통증 검사, 감각 검사, 뭐 지각 검사 등을 다 아울러서 이제 오브젝티브에 다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주관적인 정보, 객관적인 정보 등이 다 수립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정보를 통합해야겠죠. 통합해서 평가를 합니다. 프로그램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의 문제점을 정리해서 롤아웃 R/O 해서 롤아웃 추측 진단을 내리거나 혹은 뭐 정확하게 이제 진단 디아그노시스를 합니다. 이렇게 진단이 내려졌으면 뭘 하게 됩니까? 그렇죠. 플랜도 세워야 되겠죠. 트리트먼트 계획을 수립합니다. 치료 계획에 대한 거죠. 치료에 대한 관리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다음 방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제 세라페틱 플랜, 골, 엑서사이즈 프레스크립션, 리턴 투 클리닉 이런 것들이 다 이 플래닝에 들어가는 개념들이에요. 자, 운동 처방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다음 방문 RTC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클리닉 보통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제 클리니컬 센터, 클리닉 센터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과 목표를 운동 처방을 다음 방문을 어떻게 할지를 플랜을 다 세워서 이제 기록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 계획대로 이제 수행을 하면 되는 거겠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운동 손상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재활에 대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차트를 작성을 해볼까요? 스포츠 메디신 노트입니다. 자, 차트 작성할 때 제 예시를 좀 한번 가져왔어요. 제가 사용하는 스포츠 메디신 노트인데요. 자, 서브젝티브가 위쪽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오젝티브가 이 중간에 또 나옵니다. 자, 저는 이 기본적인 것에다가 이 오젝티브에 좀 더 상세하게 좀 다양한 것들을 좀 넣었어요. 포스처 스크린, 펑셔널 스크린, 게이트 애널리시스, 에어로빅 스트렝스, 퍼스널 레코드 등도 이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운동 처방을 할 때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스크린도 포함을 하고 있으면 보다 더 자세한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차트에 이렇게 넣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플랜을 세우죠. 목표와 ADL, Active Daily Living에서 생활 양식 등에 대한 수정도 조금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엑서사이즈 프레스크립션, 그래서 운동 처방을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자, 서브젝티브는 우리 고객의 운동 목적이 어떠한지 자 봅니다. 헬스케어이냐,
다이어트냐, 아니면 근력 증진이냐, 아니면 자세 교정이냐, 바디 쉐이핑이냐, 아니면 이제 컨디셔닝이냐 뭐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운동 경력을 가졌는지도 적고요. 라이프 스타일과 오큐페이션, 생활 패턴이 어떠한지, 직업이 어떠한지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또 영양 상태나 혹은 흡연의 유무나 혹은 알코올, 담배를 어느 정도 피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다양한 뭐 기타 등등도 표시를 하는데 메디케이션, 대상자가 어떠한 약을 혹시 복용하고 있는지도 좀 기록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꾸준히 복용하는 뭐 어떠한 약에 따라서 몸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메디컬 히스토리에서 기저 질환들을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HTN, 고혈압, DM, 당뇨, TB, 뭐 이제 결핵, 뭐 이제 HLD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이퍼리피데미아, 이거 뭐였어요? 네, 맞아요. 고지혈증이었죠. 자, 이러한 기저 질환도 좀 평가를 기록을 좀 해서 당뇨가 있는지 혹은 고혈압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런 기저 질환에 따라서 내 운동 처방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운동 강도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뭐 어떠한 운동을 좀 더 리코멘딩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당연히 체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페인의 이제 숄더, 스파인, 힙, 니, 앵클을 보면요. 혹은 또 관절 부위가 어떻게 통증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브젝티브를 한번 볼까요? 오브젝티브에는 바디 컴포지션도 돕니다. 자, 이제 인바디 검사를 보통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신장과 체중과 체지방 양과 체지방률 뭐 이런 것도 이제 체크를 해서 보고요. 블러드 프레셔, 혈압도 좀 봅니다. 혈압이 어느 정도로 있는지에 따라서 내 운동 처방이 또 강도가 좀 높게 갈지 약하게 갈지도 볼 수 있고요. 하트레이트, 안정시 심박수도 좀 봐서 좀 그 사람이 이제 운동 강도 설정할 때 이제 타겟 하트레이트죠. 카르보넨 공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정시 심박수 그리고 최대 심박수를 이용해서 여유 심박수를 이용한 운동 강도 설정할 때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ROM과 스페셜 테스트. 자, ROM은 레인지 오브 모션이에요. 자, 관절의 가동 범위 평가죠. 그래서 뭐 특정 관절의 가동 범위가 어떻게 좀 제한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들 좀 운동 처방할 때, 운동 지도할 때 고려를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스페셜 테스트, 이학 검사 등을 통해서 특정 뭐 질환이 있는지 뭐 체크를 좀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저는 이런 것도 좀 많이 사용하는데요. 포스처 스크린과 뭐 펑셔널 스크린, 그다음 게이트 애널리시스, 에어로빅, 스트렝스, 퍼스널 레코드 등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기능적인 상태, 근력 상태, 뭐 유산소 능력 상태, 뭐 보행 패턴 상태, 움직임 패턴 뭐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혹시 뭐 이런 이제 펑셔널 스크린 테스트가 뭐 다양하게 있는데요. 뭐 오버헤드 스쿼트를 볼 수도 있고요. 뭐 시팅 리치도 볼 수도 있고, 하이 플랭크, 뭐 브릿지, 뭐 아담스 혹은 쇼버, 다이나믹 니발구스, 와이 밸런스에 아니면 ASL 뭐 이런 이 스페셜 테스트나 또는 뭐 다양한 펑셔널 스크린 등을 통해서 이 사람의 움직임 패턴 등을 보는 거예요. 요거는 움직임 패턴을 봐가지고 코어가 조금 특별히 약한다, 아니면 뭐 특정 뭐 근육이나 혹은 특정 관절이나 혹은 특정 에어리어 혹은 특정 이 체인, 이 사슬 등이 좀 약한지 뭐 이런 것도 조금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보행 패턴도 보고요. 에어로빅 PR이라 그래서 유산소 최대 기록 혹은 스트렝스 PR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이제 최대 근력 뭐 이런 것도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다 더 자세한 운동 처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차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서브젝티브까지 했고 오브젝티브를 다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플랜을 세워야 되겠죠. 요 플랜입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을 뭘로 잡고 생활 양식을 어떻게 조금 어드바이스를 해줄 것이며 운동 처방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금 가닥을 잡을지 이런 것들을 좀
세워보는데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스포츠 메디신 노트는 끝나게 되고요. 요걸 토대로 이제 세부 운동 지도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거 없이 그냥 다짜고짜 푸시업 시키고 다짜고짜 싯업 시키고 다짜고짜 스쿼트 뭐 데드리프트 혹은 뭐 벤치프레스 뭐 3대 운동 빅3 이런 운동 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제 서브젝티브 오브젝티브 그도 플랜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운동을 조금 시킬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조금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소프 노트에서 어세스먼트를 여기 우리 제가 안내드렸던 예시 스포츠 메디신 노트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뿐이지 사실은 운동 처방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진단을 내리는 것은 또 의사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 안에서는 이제 운동 처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 좋은 거지, 그 사람의 이런 서브젝티브랑 오브젝티브를 기반으로 당신은 무슨 질환입니다 라고 진단을 내리는 것은 이제 영역 침범이고 의사의 고유 권한을 조금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세스먼트는 제가 뺀 상태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서브젝티브, 오브젝티브를 기반으로 해서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처방을 내려주는 게 가장 좋아요. 진단을 내린 다음에 재활 운동을 어떻게 하세요라고 오더를 받고 이제 권유를 받는 거죠. 권장을 받아서 이제 환자들을 이제 트랜스퍼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또 운동을 처방하기에 앞서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고객들의 몸 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방향의 차트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연습 문제를 이제 풀어봐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의학 용어들을 좀 살펴봤고 이제 차트하는 방법, 기록하는 방법까지 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홉스, 뭐 소프, 뭐 이런 것도 좀 봤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메디컬 터미널로지, 의학적 용어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근육의 어근으로 오르는 것은, 자, 근육의 어근. 자, 정답은 오스테오, 마이오, 뉴로, 카디오 중에 마이오죠, 마이오. 자, 마이오. 머슬의 어근은 마이오였습니다. 오스테오는 뭐였어요? 오스테오는 뼈였죠, 뼈. 뉴로는 신경이었습니다. 자, 카디오는 네, 맞아요. 심장이었습니다, 심장.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마이오는 근육을 뜻하는 의학 용어의 어근입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자, 스캐플라 디스키네지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스캐플라는 자, 어깨에 있는 어깨뼈 견갑골을 의미합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견갑골 운동 이상증이죠. 자, 어깨 근육통 아니고요. 견갑골 마비증 프라이지아 아니고요. 50견 아닙니다. 50견은 50대에 보통 많이 발생하는 어깨 질환이라 그래서 50견이라고 하는데, 이 정식 의학 명칭은 어더에지브 캡슐라이티스예요. 어더에지브, 자, 유착, 첩착, 캡슐라이티스. 캡슐은 이제 관절낭을 말하거든요. 이제 어깨 관절낭에 ITIS 붙여서 캡슐라이티스입니다. 그러면 관절낭 염증이죠. 관절낭염. 근데 유착성 관절낭염 해가지고 어드헤지브 캡슐라이티스가 이제 50견의 사실 정식 의학적 명칭이고요. 견갑골 마비증이라는 거는 사실 없고, 어깨 마비증 뭐 이런 것보다는 뭐 사지 마비증 뭐 이런 질환들은 좀 있어요. 어깨 근육통은 뭐 그냥 근육 통증이고, 근육 뭐 자상이 있다라면은 이제 스트레인이 되겠죠. 근데 견갑골 운동 이상증은
접두사 디스 이상을 의미하고요. 키네시아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운동이 이상하다. 어디에? 견갑골에. 그래서 견갑골 운동 이상증. 스캐플라 디스키네시아. 혹은 스캐플라 디스키네시스 명사형으로 하면 아니면 디스키네지아 스캐플라라고 하는 게 사실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디스키네지아 스캐플라 또는 스캐플라 디스키네시스가 맞겠습니다. 자, 다음쯤 고혈압을 의미하는 의학 용어는 뭘까요? 아, 고혈압. 정답은 자, 이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하이퍼리피데미아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고지혈증이었죠.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하이퍼텐션이죠. 하이퍼, 과도한 것을 뜻하고요. 텐션은 이제 압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이퍼텐션은 고혈압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자, 다음 중 텐던, 힘줄을 의미하는 의학 용어 어근은 뭘까? 뉴로, 마이어, 텐더, 아스로. 자, 이거 찍기 쉽죠? 뭔가 비슷해. 텐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텐더는 힘줄, 텐던을 뜻하는 의학 용어 어근입니다. 그러면 힘줄은 구용어. 한자어로 뭐라고 할까요? 한글로 힘줄, 영어로 텐던, 어근으로 텐던데. 그쵸? 건입니다. 건. 힘줄, 건의 역할은 뭐예요? 뼈와 근육을 이어주는 녀석입니다. 네. 어렵지 않은 녀석이에요. 자, 5번. 자, 다음 중 디스로케이션의 가장 적절한 설명은 무엇일까? 자, 일반적 의학 용어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정답은 자, 악탈구는 서블룩세이션이에요. 정답은 2번 탈구입니다. 자, 관절의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난 상태, 즉 탈구를 의미하는 그 디스로케이션이고요. 자, 염좌는 뭐예요? 염좌는 인대의 염좌일 때 스프레인, 근육의 염좌일 때 스트레인이었죠. 그렇죠? 자, 골절은 뭡니까? 프랙처였죠. 탈구 디스로케이션, 관절의 상태가 정상적으로 벗어나가지고 빠진 상태. 관절 빠졌어, 어깨 빠졌어,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탈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6번. 염좌 나왔습니다. 근데 염좌인데 괄호 치고 스트레인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건 뭘까요? 관절의 탈구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관절 탈구는 뭐였습니까? 디스로케이션이었죠. 자, 관절의 충돌은 조인트, 관절, 충돌, 임핀지먼트고. 그러면 두 개 나왔어요. 인대냐 근육이냐 헷갈리죠? 그렇죠? 인대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근육이었던 것 같아. 자, 스트레인은요 보통 근육을 의미하고요 힘줄까지도 좀 포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염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인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인대 손상 뭐라 그래요? 스프레인입니다. 스프레인. 자, 다른 건 이 T랑 P인데 P에 약간 구멍이 있잖아요. 구멍에서 인대에서 억지로 외우시면 돼요. 자, 어떻게 보면 인대라는 요 인이라는 글자가 약간 P에 어거지네요 너무. 자, 그런 식으로 처리했던 것 같아요. T는 근육에 이제 여기 T가 근육이랑 비슷하고 P가 인이랑 비슷하다 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7번. 관절에 해당하는 어근은 무엇인가? 관절. 자, 텐더는 아까 뭐라 그랬죠? 건이었어요. 건. 뉴로는 신경입니다. 신경 너브, 뉴로. 텐더. 오스테오는 뼈예요. 뼈. 본, 오스테오. 자, 그럼 남은 건 아스로. 조인트. 관절은 조인트인데 어근으로 치면 아스로입니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계속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예요. 지금 연습 문제 풀면서 나오는 보기들만 숙지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다음 중 염증을 의미하는 전미사는 뭘까요? 전미사, 염증. 이거는 진짜 꼭 알아둬야 되는 전미사여서 그렇습니다. 정답은 ITIS, 염증, ITIS. 2번입니다. ITIS는요, 염증을 나타내는 전미사이고요. 예를 들자면 탄데나이티스 하면 탄던에 ITIS 붙인 거니까 건염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에미아는 혈액 속의 혈증을 의미하고요. 팔스는 질병을 의미하고 이데마는 부종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9번 문제 볼까요? 스프레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아까 스트레인은 근육의 염좌였습니다. 그럼 스프레인은 바로 인대 염좌가 되겠죠. 자, 답은 바로 3번입니다. 스프레인, 인대의 손상 혹은 염좌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history 단계에서 수집하는 정보로 부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손상 당시의 상황이냐, 통증의 양상이냐, 관절의 가동 범위냐, 반대쪽 부상 여부냐. 자, 히스토리면 문진하는 단계잖아요. 정보를 이제 수집하는 겁니다. 너 지금 상태가 어때? 손상 당할 때 어땠어? 통증의 양상은 좀 뾰족하게 아프니? 혹은 좀 애리듯이 아프니? 반대쪽 다친 적이 있어? 반대쪽은 괜찮아? 이런 거 다 물어봐서 맞출 수 있는 건데, 관절의 가동 범위는 내가 직접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관절의 가동 범위는요, 내가 관찰하거나 혹은 스페셜 단계에서 평가는 객관적 정보이기 때문에 이 히스토리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 HOPS에서 홉스 개념들을 기억을 하시면 이런 문제도 쉽게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